사목장 최혜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원봉사클럽 소양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국기를 향해서 잠시만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노인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이신행 홈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기다 그냥 부르세요. 자리로 서서. 노인강령. 우리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항상 젊은이들에게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지니는 동시에 지난날 우리가 체험한 고귀한 경험, 업적 그리고 민족의 오늘 후손에게 계승할 전수자로서의 사명을 자각하며 아래 실천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한다. 1.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노력한다. 2. 우리는 경로 효친의 윤리관과 전통적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힘쓴다. 3. 우리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젊은 세대에 봉사하며 사회 정의 구현에 앞장선다. 이어서 표창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창 대상자는 사랑으로 품고 총림으로 구단을 수고해주신 김문섭 회원께서 받겠습니다. 이분은 그 사랑으로 품는 곳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셔서 연합회장님께서 이번에 표창을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표창장 제2016-59호 우수자원 봉사자상 소속 부천시 도사구치의 클럽명 사랑으로 피는 꽃 클럽 성명 김문섭. 우리 사람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공동체 형성과 노인자원봉사클럽 활성화를 위해 남다른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헌신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였으므로 이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2016년 6월 7일 사단법인 대한노인의 경기도연합회 회장 황영하 대표. 부상으로는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아니 우선 둘이 한 장 찍고 우선 둘이 찍고 예 아니 계셔 그러다가 이거 기념품이거든요. 두 분은 네 찍었어요. 들어가세요. 한 장 더 들어가셔야지. 정치다. 네? 처음 뵙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날씨가 더운데 불구하고 자원봉사 클럽의 회원들 소행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모이게 해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표창을 받은 김문섭 회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원봉사는 내가 누구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자원봉사는 아닙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도움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거나 되면 자신도 기쁘고 또 도움을 받는 사람도 기쁨을 누리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자원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회에는 지난해까지 3개의 자원봉사 클럽이 있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 강사 클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독거노인 도끼 봉사클럽은 사랑으로 피우고, 그 다음에 컴퓨터 길러잡이 봉사클럽, 이같이 해서 3개가 있었는데, 그라운드 골프 강사 클럽은 일몰 제도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그것이 빠지고, 그래서 지금 2개의 봉사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와 계신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처음 뵙는 분들은 아마 컴퓨터 길러잡이 봉사클럽에 계신 분들 같아요. 거기는 자주 제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사랑으로 피는 곳 봉사클럽에도 있었고, 또 이제 그라운드 골프 강사 클럽에도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참여함으로써 남에게 내 삶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또 받는 사람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바로 봉사클럽이라고 생각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봉사하고 할 때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여러분들에 대해서 우리 소사구제가 자원봉사하는 데는 어디까지나 앞장서는 것 같은 우리 지혜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아마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 지난해에도 전정하셨기 때문에 경기도연합회 자원봉사클럽의 박영희 부장께서 나오셔서 대한노인의 사업 소개와 그리고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사업 소개, 자원봉사의 이해, 그리고 지역별 우수클럽 활동 사례 소개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질의응답을 함께 갖는 시간을 한 40분에서 50분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부장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낯이 많이 있죠. 그죠? 2011년도부터 2016년도 지금 6년차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부천 소사구는 3년 전에 2014년도부터 제가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부천 소사구를 제가 잘 몰랐어요. 남부 지역이어서. 그런데 저희가 개편을 하면서 북부로 영입하고서 제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는 클럽이 있는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양교육 하면서 클럽 소개도 하고 여러분들이 활동하신 것도 잠깐 살펴보고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이 여러분들이 소양교육 해마다 한 번씩 하시는 거지만, 그냥 와서 참여하시는 거지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뒤에서 준비해 주신 지회장님, 그리고 국장님, 또 우리 이병민 부장님, 아까 딱 부르시던데 김행수 부장님, 다 여러분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뒤에 다니면서 보면은 아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아우 더운데 먼 길 여기까지 와서 교육시키러 오셔서 감사하다고 수고하신다고. 그래서 아 무슨 말씀이세요? 좀 뭐 제 일인데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일이니까 힘든 거지. 우리는 자발적으로 좋아서 우리가 이거 하러 왔으니까 우린 안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속으로 사실 뭉클했어요. 송전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 역시 소사구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아까 지회장님 인사 말씀 하시는 중에 클럽 이름 다 이렇게 구구절절히 다 명칭하시는데, 다른 지회 가보면 사실 지회장님이 클럽명 다 외우고 또 활동 골고루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아는 지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 최영식 지회장님께서 자원봉사 클럽의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무한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인사 말씀을 통해서 또 누누이 지회에서 방문해서 인사드리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회장님이야 부장님, 국장님께서 자원봉사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께 뒤에서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굉장히 기쁘시죠? 네. 진짜죠? 네. 그러면 우리 활동 내용 한번 천천히 들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노인자원봉사 지원센터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소양교육의 뭐 의미, 이런 기본적인 양식을 설명해 드릴 건데, 사실 이게 해마다 했었어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아마 그 전에도 했을 거라서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맨 앞에 타이틀 큰 소리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눔과 베품을 통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 저 나눔과 베품을 통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재능이라든가 아니면 물질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뭐 육체적으로 어떤 노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나누고 계시죠. 그렇죠? 또 베품이란 단어도 사실은 시혜적인 의미가 있어서 많이 꺼려하고 나눔을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 써있으니까 베품도 뭐 좋은 뜻으로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베품을 통해서 건강한 100세 시대를 구현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가장 나이 드신 분이 지금 몇 세세요? 95이요. 99. 윤경로 회장님 95이죠. 예, 진짜 95이에요. 그러니까 제 연소자가 누구세요? 제일 나이 어리신 분. 충분히? 이렇게 몇 세세요? 알려주세요. 45. 45? 진짜 45세요? 아니죠. 이렇게 통 넓게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원래는 60세부터 활동을 이렇게 회원을 받습니다. 60세부터 그 이후로 다 받는데 그 중에 이제 비회원인 경우 60세가 미만일지라도 뭐 학생이라던가 아니면 50대 이런 분들도 우리 클럽에서 꼭 이 사람이 필요하다 이러면 그래서 이분이 뭐 자료를 만들어준다던가 어떤 뭐 회계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시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면 그런 분들 영입하셔도 돼요. 단 그런 사람이 대다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대다수이고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뭐 한두 명, 세 명 이 정도는 영입해도 되니까 그 컴퓨터 길라잡이에서 만약에 아주 특별하게 잘하시는 분이 있다 이런 분이 있으시면 영입하셔도 되고요. 또 사랑으로 피는 곳에서 뭐 젊지만 재력으로 막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러면 그런 분들 특별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같이 활동하셔도 됩니다. 맨 처음에 여기 있는 성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다음 요게 순서대로 세워졌어요. 효창공원에 있는 대한노인회 건물 앞에 요게 순서대로 새겨져 있는데 진짜로 노인 봉사가 제일 커요.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로 노인 봉사가 제일 크고 노인 복지나 권익은 그래도 그냥 보통일까요? 노인이 봉사생활을 하면서 노인을 돕자하는 그런 뜻도 있겠고 예. 또 봉사하는 마음이 젊어지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우리 100세 시대에 가장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게 노인 봉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나름 생각하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노인 봉사 섭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중앙에 건물이고요. 이 효창공원이 효자가 있는 데다가 대한노인의 중앙회를 세우자 이래서 효창공원을 새겼다고 합니다. 효자가 들어가는 몇 개의 자리에서 그 중에 효창공원을 골라서 여기다가 저희 세웠고요. 이신 회장님도 잘 아시고 여기 대한노인의 비전입니다. 그 밑에 부양만년부터 크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양만년에서 사회를 그렇죠. 저희가 옛날에는 60만 대도 환갑잔치하고 또 당연히 자식한테 이렇게 부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60대 환갑잔치는 우습고 70대도 이제 거의도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양받는 것보다는 이제는 사회를 책임지는 그런 어르신이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으로라고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부양받는 노인, 이제는 자식
노인들한테 부양 안 받죠. 대부분 이제는 사회가 또 책임져야 되고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의식들이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맏자식이 또는 뭐 아들이 또는 그 다음에 뭐 자식이 나를 부양해야 된다 이랬었는데 지금은 노인분들이 홀로서기 이제 많이 자립하시는 때가 됐습니다. 뭐 그런 거는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산업화를 거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고 또 젊은이들이 점점 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시대도 됐고요. 또 노인분들이 건강하시기도 하고 또 그런 뭐랄까 나름의 자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시대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국의 회원이 노인 인구가 680만여 명인데 대한노인회가 300만여 명이 약간 안 된다고 합니다. 굉장한 인구예요. 저희 사단 법인 단체로서 유일하게 가장 큰 조직이자 또 법정단체로 저희가 대한노인회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한노인회 지원법이 제정됐고요. 또 재단도 설립되고 청와대 본부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란 글씨로 법정 인정 단체로 승격됐다. 이만큼 대한노인회가 위상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런 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대한노인회 소개를 하나 더 하면 대한노인회는 제일 큰 상위 조직이 휘천공원에 있는 중앙회입니다. 아시죠? 중앙회 이심회장님이시고요. 제가 재작년에도 이 말씀 해드렸던 것 같아요. 중앙회 밑에 저희가 연합회가 있는데 몇 개 연합회가 있다고 그랬죠? 몇 개 연합회? 서울 연합회도 있고 경기 연합회도 있고 제주도 연합회도 있고 강원도 연합회도 있고 또 대전 연합회 다 합쳐서 16개 시도 연합회가 있습니다. 16개 시도 연합회에 세종 직할시가 같이 껴있고요. 그 밑에 245개 정도 되는 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개 시도 중에 경기도 연합회가 중앙회를 중점을 해서 그 밑에 중간 조직단체고요. 그 경기도 연합회 16개 시도 중에 경기도 연합회가 있고 그 경기도 연합회에는 44개의 지회가 있습니다. 44개의 지회 중에 소사구 지회가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회가 2개밖에 없어요. 굉장히 단촐하죠.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의 지회가 있습니다. 강원도가 18개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 경기도만 44개가 있어요. 엄청난 조직입니다. 그래서 감히 경기도 연합회는 20회장님도 함부로 못하는 아주 큰 조직입니다. 그 44개 지회 경기도 연합회 밑에 44개 지회인 소사구 지회가 있죠. 소사구 지회에 경로당이 있겠죠. 그 다음에 경로당이 몇 개가 있죠? 소사구 지회에? 104개가 있습니다. 그 경로당이 대한노인회의 풀뿌리예요.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 단체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랬지만 외부에서 볼 때 대한노인회 잘 몰라요. 또 연합회는 더더욱 몰라. 지회도 잘 몰라. 근데 경로당은 모르는 데는 아무도 없죠. 그쵸? 어디 가나 경로당이 있어서 누구나 다 경로당은 알아요. 노인정이라고 옛날에 그랬었죠. 그래서 경로당은 전부 다 알아요. 그런데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회장님들은 지회를 아세요. 지회장님도 아시고. 근데 회원들은 모르시는 분도 간혹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쵸? 예. 네. 그런데 뭐 말할 것도 없이 연합회장님 뭐 이렇게 모르는데 그렇지만 여기에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노인회 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대한노인회 회원 아니신 분 한번 손들어 봐주세요. 대한노인회 회원이 아니신 괜찮아요. 대한노인회 회원이 아니신 분. 아, 딱 한 분 계시네. 딱 한 분 계세요. 근데 62세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가 65세 미만이라도 저희 클럽과 같이 함께 활동을 하시는 분은 대한노인회 회원이에요. 그러면 연령이 안 돼서 미달돼서 그런데 어떡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특별회원으로 그렇지! 맞아요.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셔야 돼요. 예. 특별회원으로 가입해서 저희는 없습니다. 100% 대한노인회 가입돼 있는데. 그럼 대한노인회 회원이지. 그럼 대한노인회 회원이죠. 일부러 웃자고. 저희는 그래서 가급적 100% 대한노인회 회원들이 클럽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클럽 활동비도 또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 연합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단체들이 또 활동을 만약에 비회원이면 회원으로 영입을 해서 대한노인의 조직을 더 강화할 수 있게끔 100% 모든 분이 회원이셔야 되는데, 그렇다 치면 여러분들이 100% 대한노인의 회원이시기 때문에 대한노인의 조직 정도는 그렇게 깊이는 아니라도 이 정도는 깨고 계셔야 돼요. 대한노인의 회원이니까. 그렇죠? 네. 그럼 대한노인의 조직은 이제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5. 대한노인의 회원이세요? 어떻게 봐야 될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지금 예비회원이세요? 활동을 지금 바람피는 거 지난달부터 그러시구나. 그래서 우리 대한노인의 회원들은 이렇게 조직을, 대한노인의 조직을 기본적으로 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한노인의 소개를 했고요. 다음으로 자원봉사 지원센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6개 시도에 다 설립이 되어 있고요. 저도 경기도 연합회 대한노인의 지원센터에 소속으로 있습니다. 다른 데는 대한노인의 그 센터장들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경기는 44개 지회다 보니까 거의 뭐 다른 연합회에 비해서 2배, 3배 막 이러다 보니까 저희 2명을 근무를 시켜서 북부는 제가 담당하고 남부는 저희 다른 분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소사부는 제 담당이 아니었는데 2004년부터 제 담당이 되고 나서 제가 아주 폭발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혜택도 참 많이 갔어요. 사실은. 이병민 부장님 계셨어야 되는데. 어디 가요? 그러게 말이야. 혜택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라고 해? 바쁘셔서 그런데. 자, 혜택이 뭐가 갔는지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한노인의 자원봉사 지원센터에서 여러분 지회에서 소속으로 있는 클럽 여러분들께 저희가 혜택을 드리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맨 처음에 여러분들 신규 클럽을 이제 만들어서 저희 연합회로 보내주시면 제가 서류를 봅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클럽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지 적합한지 확인을 하고서 인정을 하면 이제 클럽으로 인준을 해드립니다. 인준을 해드리고 나서 거기 계신 코치가 기본적으로 2명이 코치 양성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리더로서 충분히 교육을 받고서 활동을 하실 수 있게 코치 양성 교육을 진행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원 여러분들이 토양 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의미도 되새기고 또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클럽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클럽도 있었구나, 또 저런 클럽도 있었구나, 또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우리만 이런 활동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저런 활동도 하는구나, 또 우리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저기도 저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이렇게 서로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같이 정보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육해주는 게 코치 간담회예요. 저희가 작년에 코치 간담회 했었죠. 예, 소사구에서 이제 몇 개의 지회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코치 간담회를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소사구를 선정해서 코치 간담회도 또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3번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클럽 인준을 해준 다음에 3월부터 8월, 10월까지 8개월간, 이제 겨울은 빼고요. 8개월간 저희가 20만 원의 클럽비를 지원해드려요. 근데 뭐 재능 나눔이나 일자리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돈을 받아가시는 게 있는데, 저희 자원봉사 지원센터는 아시다시피 근본 정신이 무보수성이고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가장 기본이. 그리고 자주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대가 없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일자리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뭐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환경 정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재능 나눔을 하고 있는데, 어디는 이 개별적으로 뭐 10만 원을 준다, 20만 원을 준다 막 이러는데, 우리 자원봉사는 개별적으로 한 푼도 못 드려요. 아시죠? 무대가성이에요. 대가 없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알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개 중에는 우리 똑같은 일 하는데 무슨 돈 좀 주지, 이러면 자원봉사의 의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활동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움직이면 돈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활동비로 클럽 활동을 하는데 뭐 도움이 되는 데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클럽 활동비로 2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인정보상으로 여러분들이 클럽 활동을 하시면은 열심히 활동을 하신 회원님들께 아까처럼 우수 자원봉사자 상을 시상을 해드리고요. 경리 차원에서.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 행정지원 요원들을, 매니저신 분들을 또 상을 시상을 해드리고, 또 우수 지회나 우수 클럽을 또 시상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소사구에서 지금 상 받은 게 우수 자원봉사자 상도 탔고요. 또 행정지원요원 상도 탔어요. 제 생각에 제가 여기를 안 맡았으면 아마 받기 어렵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클럽이 신규 클럽까지 244개 클럽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거 월말 되면은 여러분들이 활동하신 거를 저희한테 활동하시는 대신에 활동 일지를 작성해서 코치님들이 부장님한테 보내주시면 부장님이 저희한테 다 취합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면서 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또 뭐 활동비를 제대로 쓰셨는지 어디 문제점이 있는지 계속 살펴봐야 되는데 볼 시간이 없을 정도예요. 너무 바빠서. 그거 말고도 사업이 계속 있으니까. 그리고 뭐 6월, 7월은 또 소양교육 다니느라고 사무실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클럽을 사실 다 눈여겨볼 수가 없습니다. 눈여겨볼 수가 없었는데 이병민 부장님이 저한테 시비를 거시더라고요. 우리 클럽 특히 사랑으로 피놓고 물론 다 잘하지만 사랑으로 피놓고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시비를 주면서 계속 봐달라요. 은근히 설정 저한테 주시더라고. 그래서 사랑을 피는 곳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구나. 우리 왜 상 안 주냐.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막 옆에서 막 우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여겨서 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는 클럽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 많은 클럽을 저희가 다 이 일지를 통해서 본다는 거는 아무래도 죽은 활자를 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감흥이 덜해요. 덜한데 실질적으로 뭐 동영상을 본다던가 또 활동하시는 걸 나가서 봤을 때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감동도 막 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수 클럽으로 사랑으로 피는 것을 올 초에 냈었어요. 우수 클럽으로 제가 추천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의정부의 클럽 다른 뭐 실버 영화관 클럽에 좀 뒤처져가지고 안타깝게도 그렇긴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제가 수시로 이렇게 상장 추천도 하고요. 또 저희가 행정지원요원이 부장님들이 클럽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60명이 됩니다. 60명이다 보니까 사실은 행정지원요원들도 다 기억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저희 직원이니까 뭐 대충은 다 알지만. 그런데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제가 우수 행정지원요원 상에 또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 타신 거 아시죠? 예. 네, 또 상도 타셨어요. 그렇고 이게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성경 구절 있죠? 자원봉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자랑하고 나 이렇게 하니까 대가를 막 바라면서 나 알아줘 뭐 줘 이게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그런 자원봉사 하는 활동을 널리 소문을 내주셔야 돼. 우리 이병민 부장님처럼. 그러면은 물론 상을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다른 데에서도 이 자원봉사 활동을 그렇게 하는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하시면서 좋은 일 있으면 연락을 다 주세요. 자, 사업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3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시간 빨리 가네. 1번 우리 송전 회장님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1. 노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여가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심신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 2. 자원봉사 활동으로 노인의 사회 참여, 촉진 및 사회 문제 해결. 3. 당사자 주도의 노인 자원봉사 활동 기반을 마련하여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여가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이 말에 제가 일산 동구에 있는 거기 복지관에 있어요. 동구 지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복지관 안에 이제 동구 지회가 있는데 저 갔다가 2012년도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이 복지관이 흔해졌는데 사실 저는 복지관을 그렇게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거기 갔더니 그 큰 홀에 그 복지관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크고 일산 동구가 좀 잘 사는 동네잖아요. 노인들이 또 여자분들이 당구를 뻥뻥 치는 거야. 그래서 야 여기 노인분들은 아주 젊네. 바둑이나 장기만 드시는 줄 알았더니 당구도 뻥뻥 치시네.
덕양구로 갔어요. 덕양구로 갔더니 거기는 지회를 지나가는데 큰 홀이 있는데 거기서는 또 장기바둑을 두게 돼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길목이. 거기서 그 많은 어르신들이 장기바둑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또 어디를 가보니까 막 에어로빅 춤추고 난리가 났어. 그 참 좋은데요.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 와 이런 것들도 하시네? 이렇게 사람이 많나? 막 이랬는데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내가 젊어서 소시적에 못했던 거 이렇게 즐기고 하는 건 참 좋은데 여가를 저렇게 매일 와서 저런 것만 하고 계시면 선용은 아닌 것 같다. 나를 위해서는 활동을 하는 거지만 남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그다음 유익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물론 건강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뭐 보건 의료비가 적게 들 수도 있는데 저거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걸 보면서 차이가 좀 있다. 그리고 싸워요. 이렇게 당구를 치시다가 막 싸워. 바둑을 두시다가 막 싸워. 그래서 저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이기적이고 이래서 그러신가 보다. 우리 클럽 회원들은 안 그러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의암에서 전화가 왔어요. 의암시 지회 행정지원요원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이거 활동하는 거 한 번으로 쳐주죠? 이러시는 거예요. 예. 소양교육도 활동을 한 번으로 쳐드려서 한다고. 한 번만 활동 더 하시면 된다. 물론 뭐 활동 여러 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2번 하는데 한 번은 이걸 쳐줍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 막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정신이 없었대요. 아니 원래 회원한테 왜 싸워요? 그리고 의견이 안 맞아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났대. 그래서 제가 우리 클럽 회원들은 좀 다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다르시지는 않은가 봐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뭐 어디 가나 사람이 모이다 보면 웃기도 하지만 또 싸우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면서 또 남을 위해서 또 결국은 나를 위해서지만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조금 뭐 이렇게 의견이 충돌된다 해도 그런 건 서로 좀 조율을 해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참여 촉진 및 사회 문제 해결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또 자원봉사 활성화의 기여 이렇게가 저희 사업의 목적입니다. 요거는 사업 추진 배경인데 이거는 우리 상 타신 김문섭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노인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사회참여활동 욕구 증가. 노인층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자원봉사 지원체제 필요. 지역의 특성과 참여자의 욕구가 반영된 자원봉사 활동체계 구축.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생애 주기가 이제 변화했어요. 60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0세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100세까지. 그러다 보니까 주기가 너무 길어졌어요. 정년은 60인데 또 40세, 50세에 정년 막 하고 잘려 나가는데 아무튼 60세부터 뭐를 해야 될까? 이 긴 4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혹자는 내가 참 그동안 60살까지 열심히 일해서 난 참 잘 살았다. 기뻐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이제는 편하게 살아야지. 그게 10년, 20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40년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될지 더 잘 아실 거예요. 당사자들이시니까 더 가슴에 와닿아서 40년 동안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앞으로 뭐 80세면 20년 동안 뭘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결론을 내리신 게 자원봉사 활동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지원센터하고 대한노인의 소개는 이걸로 끝내고요.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왜 안 닫혀? 이거 왜 안 닫히지? 소리를 들어요. 그럼 안 닿습니다. 소리가 안 들어요. 제가 이병민 부장님이 요거 와서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암호를 자꾸 저장하래. 그러면 다른 것만 찾아가요.
그래도 안 되네.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잠깐 열었었는데. 그러면 일단 대한도인회와 자원봉사 센터 소개는 이걸로 하고요. 제가 50 동안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의정부시 지회에서 지금 클럽 활동하고 있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우리 컴퓨터 길러잡이 클럽에서 특히 관심 갖고 잘 보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KTV에 방영까지 됐습니다. 다른 거 먼저 보고 있어요. 그래서 SS 고발트 클럽이라고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저기 보이죠 뒤에. 제가 이걸 왜 소개하냐면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데 SNS 활동도 이제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해요. 앞으로도 또. 그러면 이것도 참고로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열었습니다. 자, 일찍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스피커가 없어요.
작가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취재를 하겠다, 일정을 좀 잡아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알고서 연락을 하셨나요? 이 클럽이 있다는 걸. 그랬더니 그 100세 시대 신문에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100세 신문에 이 클럽 소개로 이걸 했는데 활동을 어떻게 한다 했는데 이제 아마 그걸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저한테 연락을 했다. 그래서 아 이거 말고도 우리가 클럽이 어떤 많은 클럽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그런 일 있으면 연락을 달라, 소개를 해드리겠다 이랬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홍보가 잘 돼야 또 나름 또 더 보람 있고 또 더 많이 활성화돼서 다른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자원봉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다른 지회에 가서는 사랑으로 피는 꽃을 막 소문을 내요. 여기서 다른 클럽을 소개해드린 거는 다른 지회, 다른 클럽도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좀 하나 열어봐 주시면. 제 이메일 열리죠? 이메일 제가 이메일이 안 보여요. 제가 4개 쓰게 다 줬나? 아까는 열렸어요. 아까는 제가 열었어요. 그래서 열려서 당연히 열린다고 그러는데 안 열리네. 됐어요? 제가 사실은 보여드리려고 그런 게 뭐였냐면은 2015년도에 저희가 연말에 행정지원위원들 간담회를 가졌어요.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하는데 상반기에는 신고자들을 이제 지회에서 다 모집을 해가지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 해에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이라 안내를 해드리고 또 클럽이랑 관리를 어떻게 해달라, 어떤 점을 좀 더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하반기 돼서 연말 되면은 저희가 잘한 사람들 상도 주고 또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우리 이병민 부장님한테 수사구 지회 클럽을 좀 소개해달라고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병민 부장님하고 가평 부장님하고 두 분이 나와서 소개를 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기 이제 같은 직원인데도 이름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저기 남자 부장님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감동 먹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나? 다른 지회에서 이렇게 저는 맨날 느끼는 거지만 다른 지회에서도 이렇게 지회 클럽이 활동하는 걸 이렇게 소개하니까 굉장히 다들 다르게 보는구나. 그래서 이병민 부장님의 PPT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서 이병민 부장님이 해주신 것 중에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것들을 짚어드리려고 4개씩이나 넣어갖고 왔는데 이게 안 열리네. 애석해. 그래서 그렇고 또 우수클럽 활동사항은 사례가 있는데 그건 스마트폰에 있는 거 있잖아. 괜찮습니다. 시간도 거의 다 가서 제가 그걸로 마무리해서 해드리려고 했는데 자랑도 좀 할 겸 저희가 작년 연말에 따뜻한 겨울날, 어르신 따뜻한 겨울나기 프로젝트로 독거 노인들한테 선물 상자 하나씩 한 거 기억나시죠? 예. 제가 그것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를 저희가 중앙에서 경기도는 이제 워낙 많으니까 경기도는 몇 개를 한 지회당 20개씩만 해서 한 10개 지회에다가 배부를 해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클럽을 이제 조사하면서 팔이 안 올리고 그러니까 물론 목적에도 맞고 그래서 사랑으로 피는 곳에서 이 역할을 하면 참 좋겠구나 해서 사랑으로 피는 곳을 이제 클럽을 선정을 했어요. 다른 지회도 몇 개 선정을 하고 그래서 20개를 이제 보내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병민 부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 알았어요. 모자란다고. 그렇지. 네. 모자란다고. 네. 모자란다고 전화 온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 전화 안 왔어. 그래서 20개 갖고 다 나눠드렸어, 선정해서. 근데 여기만 우리 35분이죠. 네. 35분을 하고 있는데 15개 모자른다. 15개 더 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귀찮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기뻐요. 이렇게 자기 클럽에 애착을 갖고 활동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에서 바로 전화했죠. 우리 15개 더 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 뭐 거기만 달라고 그러냐. 다른 연합회도 있고 다른 지회도 있는데 어떻게 주냐. 그래서 어떻게 좀 힘 좀 써주세요 하고 몇 번 전화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15개 다시 해서 지회를 보내겠다고. 그만큼
그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시면 제가 또는 중앙에서 또는 도와주시는 분들이 다 의무로 약간 도와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좌우명이 뭐냐면 사람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전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Help help those who help themselves. 언어로도 말씀해 주시네.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저를 도와주신 분이 계셨어요. 물론 제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도와주셨고요. 저희 자매 형제들이 도와줬고요. 저희 친구가 도와줬고 또 제 주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제가 스스로 열심히 극복하려고 노력한 거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나한테 있어서 하늘은 이 사람들이구나. 내 하늘은 아버지이고 형제 자매고 친구고 내 주변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범민 부장님도 제 하늘이고 여러분들도 제 하늘입니다. 박수 한 차례. 시간 관계상 아까 의정부에서 우수 사례 하나 말씀드린 걸로 마무리하고요. 이것으로 제 말씀은 끝내도록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네. 여기 보니까 부양받는 노인에서 예.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으로 네. 그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으로보다는 예. 좀 더 성숙된 말 그런 게 없을까요? 뭐 좋은 말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런데 어떤 거? 제가 지금 소상한 복지관에서 예. 우리 선배 시민이라는 그룹을 지금 제가 참석을 하고 있어요. 선배 시민. 근데 여기에도 이런 책임지는 노인보다는 네. 선배 시민이라든지 우리가 먼저 하는 시민이니까 네. 뭐 그런 내용으로 좋은 데 의사가 있으시면은 네. 그렇게 좀 많이 해주셨으면은 참 좋을 것 여러분들도 같습니다. 좋은 말씀. 네,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양받는 노인에서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으로라는 슬로건보다 더 좋은 말 네. 있으시면 나중에 연락 주세요. 주시면 제가 주먹에다가 당장 고쳐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들이 사실은 옛날에는 다 부양받는 노인 하면 부양받는 의미였지만 지금은 또 여러분들이 책임도 지고 또 자원봉사를 통해서 내가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노노케어처럼 내가 돌보는 자도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2016년도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날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뭐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또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멋지게 꾸며가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